반갑습니다. 서품 18장, 19장인데요. 서품 19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서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품은 그 대종사님 전체적인 그 사상의 어떤 그 서론 같은 부분이고, 원불교라는 교단을, 새로운 회상을 만드시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그냥 서설적으로 담긴 그런 대종경 품인데요. 뒤쪽으로 갈수록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그 교법이 어떤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18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불교는 출세간 생활을 본의로 하여 교리와 제도가 조직이 되었으므로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잘 맞지 아니하였으며, 세간 생활하는 신자는 주가 되지 못하고 객과 같이 되었으므로 그 중에서 특수한 사업과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니와, 그렇지 못한 보통 신자는 출세간 공부하는 승려와 같이 부처님의 직통 제자로나 불가의 조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또는 종교라 하는 것은 인간을 상대로 된 것인데 인간이 없는 산간에 교당을 두었으니, 세간 생활에 분망한 사람들이 어느 여가의 세간을 벗어나서 그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또는 일반 사람이 배우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수고와 명사로 경전이 되어 있으므로 유무식 남녀노소를 망라하여 가르쳐 주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의식 생활에 있어서도 산원공상의 직업을 놓아버리고 불공이나 시주나 동령으로서 생활을 하였으니 어찌 대중이 다 할 생활이며, 결혼에 있어서도 출세간 공부인에게는 절대로 금하게 되었으며, 예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형식 불공만 밝히고 세간 생활에 대한 예법은 밝히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 생활이 또한 넓다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와 출가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를 것이며,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제가 출가의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수도하는 처소도 신자를 따라 어느 곳이든지 설치할 것이며, 경전도 그 정수를 가려서 일반 대중이 다 배울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편찬할 것이며, 출가 공부인의 의식 생활도 각자의 처지를 따라 직업을 갖게 할 것이며, 또는 결혼도 각자의 원에 맡길 것이며, 예법도 번잡한 형식 불공법을 다 준행할 것이 아니라 사실 불공을 주로 하여 세간 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한 예법을 더 밝히자는 것이니라. 또는 출가를 하는 것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년기에는 문자를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하고, 노년기에는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세간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 대사를 연마하면서 춘추로는 세간 교당을 순회하여 교화에 노력하고, 동화에는 다시 수양 생활을 주로 하여서 이와 같이 일생 생활에 결함된 점이 없게 하자는 것이며, 이 교리, 이 제도를 운전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시대와 인심을 따라 결함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종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고 계세요. 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시대와 인심을 따라서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좀 문제점, 또는 뭐 표현이 그렇지만 단점, 불교의 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사람도 많이 그 인지가 밝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출세간, 그러니까 출가 위주로 이 속세를 벗어난 이제 그런 생활 위주로 불교가 영위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도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깝게만 느껴지냐 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삭발하시고 가사장참 입으신 그 승려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고, 뭐 일반 신도들은 가끔 가서 이렇게 불공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은 원불교도 사실은 또 뭐 그런 점도 있죠. 교무님들의 생활과 일반 교도님들의 생활이 이렇게 똑같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교무인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교도님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이거 간격이 있는 겁니다. 교리와 제도가 그렇게 됐다. 그리고 주로 신자는 주가 되지 못하고 객과 같이 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혁신의 아주 그 핵심 키워드예요. 신자가 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님처럼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인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이제 혁신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승려와 같이 부처님의 직통제자나 불가의 조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몇백 년 된 그 고승대덕들의 이름은 알잖아요. 근데 혹시 그 아시는 유명한 신자분 아세요? 뭐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런 분들 알잖아요.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조선조 말로 가도 무슨 경허선사님, 뭐 만공선사님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렇게 정말 본받을 만하다 하는 승려가 아닌 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냐고. 본받으려고 그랬던 분들이 다 승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본받으려고 그랬더니 다 승려가 되어버리셨는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고 그 불교사에서 어떤 분들을 드러내서 이렇게 존숭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출가 위주, 출가 승려 위주로 지금 내려왔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십니다. 대종사님이 보시기에는 불교는 출가, 재가가 구분 없이 얼마나 오롯하게 신앙과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 구분이 될 뿐이지 나머지 구분은 별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공부 성적, 사업 성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불교에 종사위다 그러시면 종사위다라는 말에는 그 사람이 교무다, 교무가 아니다라는 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위가 그 수행을 잘 하셔서 그 법력이 법위가 종사에 이르렀다라고 할 뿐이지 출가 재가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 공간이 이제 원남교당에 속해 있는데 어떤 분이 이 원남교당 불사를 하는데 지대한 그 공을 세웠다. 그거 다 기록됩니다. 그 계산돼서 그거를 평가를 하는데 써요. 그래서 사업 성적을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은 무상으로 하시지만 교단 입장에서는 그걸 받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와 사업 양방면에서 신앙과 수행 양방면에서 다 한쪽은 마음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한쪽으로는 보온을 얼마나 잘하고 복을 얼마나 잘 짓느냐, 이 두 가지 축이잖아요. 교리가 이 두 가지 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출가를 하는 것도 뭐예요? 더 열심히 그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지 프리미엄은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상대로 됐다. 그러니까 교당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 상간에 있지 말고 세간에 있어야 된다. 자,
경전도 어때요? 어려운 수고와 명사로 할 게 아니라 가르쳐주기 쉽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원불교가 등장할 때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어요. 다 한자로 된 불경을 보던 시절에 한글로 다 경전을 만드니까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는 원불교 경전이 또 한자말이 많아가지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더 쉽게 풀어 쓰고 해설하고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해내야 되는 게 우리들 원불교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대종사님의 정신이니까. 여기 뭐 유무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의식 생활에 있어서도 산업공상의 직업을 놓아버리고 불공이나 시주나 동령으로서 생활을 하게 했으니 어찌 대중이다 할 생활이냐.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불교를 비판했죠? 아니 그럼 산속에 들어가서 다 그렇게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목탁만 치고 있고 기도만 하고 이러면 산업공상이 다 무너지고 인륜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 이 사회는 어떻게 유지하라는 얘기냐? 주로 육아에서는 불가를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거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일부 승려만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선 말기로 내려오면은 어때요? 각성이 생긴 그 고승들께서 뭐냐면 그 선농일치 같은 걸 주장하셔서 노동하지 일일 불장이면 일일 불식이라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선농일치를 주장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원불교는 뭐 애당초 그것하고 다른 출발점을 했기 때문에 뭐 선농일치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저희들은 뭐 이사병을 하니까. 그러니까 산업공상에다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죠. 일상생활을 버리든가 버리고 수행을 하러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수행을 포기하고 그냥 애 낳고 결혼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들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금 대종사님께서 변형을 지금 시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산업공상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신앙수행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과 수행의 본래 취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를 보더라도 대단한 혁신입니다. 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원불교의 예전은 종교적인 부분을 뺀다면 일반인들한테도 대단히 도움이 될 만한 그 예전이다. 예법을 밝혀주신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법, 그러니까 다른 거죠. 결혼도 해도 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려면 예의범절도 거기 맞게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예전이 있는 거예요. 예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을 하는데 내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 그건 문제죠. 생활이 바뀌어야죠.
예. 그래서 예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 사업에 등위만 따지고 불제자 계통도 재가 출가 차별이 없이 한다. 수도하는 처소도 마찬가지, 경전도 마찬가지, 의식생활도 마찬가지, 결혼도 각자 원하는 대로. 지금 아직 한국 사회에서 여성 교육자들이 마음 놓고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 교육자도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교법 자체는 그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것들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그럴 뿐이지 세월이 흘러가면 이 교법대로 그냥 결혼도 자유롭게 하고 독신으로 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고 그냥 교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걸 언제 이 생각을 하셨냐? 1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이 속세라는 얘기죠. 속세. 이제 이 속자는 이 속에 뺐지만 세간에서 이 세상 사이란 얘기죠. 이 세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출세가 아니라 출가한다는 얘기죠. 대종사님 뭐예요? 몸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출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간에 살면서 마음을 출하시라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육신의 출세관으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세간 중심의 교법으로 공부를 하면서 마음만 세간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자. 이제 공부도 세간에서 하고 공부의 공덕도 어때요? 이 세간에서 놔둬야 되겠죠. 그게 이 교법을 흐르는 일관된 흐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세상이 많이 변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유성 출가하셔가지고 설상고행하시고 깨달음을 펴셨던 그 시대랑 너무너무 많이 변한 겁니다. 그 대종사님 이 말씀 하셨을 때하고 100년 전에, 100년 후에 지금 하고도 어때요? 엄청나게 변했죠. 그러면은 대종사님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꿈꾸신 그 핵심 경륜, 핵심 사상 이것들을 이 시대에 전파하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활화하게 몸에 배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고 경전을 바꿀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들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지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맨 처음에 생각하신 게 아니죠. 예. 서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이 시대에 펴려고 하다 보니까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리적 귀결에 이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생각하기에 누가 정말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회, 참뜻을 펴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를 이제 그 이유를 저희들이 좀 공감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와 인심을 따라 결함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래 불교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기본적인 핵심 교리, 사상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그냥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변해야 되는 소짜리다. 대짜리가 아니고 소짜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자,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산업공상 종사를 하면서 정말 불법의 진술을 내가 수행해서 신앙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있어야 되죠? 예,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고 좀 맞게 교당도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네. 교도님이. 예, 자신 있게 벌써 이 대답하려니까 좀 망설여지는 게 힘들죠. 네. 아이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애쓰고 나오면은 밥 먹고 씻고 자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신앙이고 수행이냐 그러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게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마음 먹기를 이 속에서 하는 게 진짜 공부다. 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셔야 대종사님 제자고 원불교 교도다. 그러니까 더 좀 선적으로 표현하면 어때요? 우리는 이게 예를 들 수가 없네. 지금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라. 여기가 직장이다 생각하고 이제 제가 사장이다 생각하고 직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지금 뭐 제조 공정을 막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막 뚝딱뚝딱 하고 뭔가 만들어요. 지금 같이 모여가지고 직장이에요. 수행을 언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망치질 않아 하는데도 일심으로 해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수행이고, 내가 이왕 만드는 거를 아이고 내가 뭐 돈벌이 해가지고 얼마나 벌까 좀 더 좋은 직장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도 뭐 필요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이 물건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잘 쓰여지고 세상을 좋게 하는 편리하게 하는 보온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직장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내 삶에 밀착되어 있는 신앙과 수행을 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냥 직장은 괴로움을 참고 출근하면 그다음부터 좀 괴로움이 덜하고 집에 가면 좀 더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24시간 한 달이면 한 달 360일 365일을 그냥 일관되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고 보온한다. 이렇게 그냥 신앙과 수행을 하나로 꿰뚫는다라고 생각해야 뭐예요? 산에 간 사람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산에서 돌을 닦았는데 산 밑에 내려오면 그 도가 통해요? 잘못하면 그 도가 산에서만 통합니다. 저희들은 어때요? 산이고 바다고 그냥 세간이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굳게 믿고 출발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어디서 돼요? 30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곁으로 가야지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영원히 못하죠. 대종사님 만나야지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영원히 못하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사신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돼. 미래지향적으로 여기서 우리한테 맞게, 나한테 맞게, 우리 집에 맞게, 내 직장에 맞게, 내 건강 상태에 맞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무지선 무처선이고 대종사님의 교법이 딱 그런 것이다. 그러려고 대종사님께서 이 교법을 이렇게 좀 바꾸신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질문하실 거나 느끼신 거나. 운전을 처음 할 때 그 공터에 가서 한가한 데서 하잖아요. 근데 운전을 그 공터에서만 운전을 하려고 운전을 배우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복잡한 도시에 와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사람들이 한적한 데 가서 수양만 하고 산속에서 수양만 하고 실제로 속세에 나와서 막 할 때에 그때도 수양을 해야 되는데 수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전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시내에 와서 하는데도 경계가 있어도 경계가 없이 잘 운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운전을 즐겨서 드라이브도 가잖아요. 저기 멀리 즐기면서. 예. 저희들도 이제 운전학원 다니듯이 정기훈련 기간이 있어가지고 1년에 이렇게 동하로 가서 선도 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가 학원에 가서 운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한적한 길에서 연수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실전 같은 연수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해야 되고, 이 복잡한 데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려고 운전을 배운 거고, 정말로 예를 잘 들어주세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익히면, 저도 가끔가다 그러죠. 누가 운전하면 웃으면서 그러죠. 서울에서 한 운전 같진 않아. 서울에서 운전 잘하면 지방 가서도 잘하잖아요. 예. 또 우리 문재님 뭐 느끼신 거 없으세요? 좀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희소식입니다. 아무튼 뭐 하다가 조금 안 되더라도 자신감은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도전을 하기 때문에. 하다 안 되면 산으로 가고 싶거든요. 예. 아니 가끔 가세요. 그 훈련에도 가시고 이렇게 한가하게도 하시는데 재충전도 하시는데 아주 수행의 본류, 본 바닥, 승부처 이거는 여기다. 예. 직장이고 내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과거 불가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혹은 경전을 가르치며 혹은 화두를 들고 좌선하는 법을 가르치며 혹은 연불하는 법을 가르치며 혹은 주문을 가르치며 혹은 불공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본의가 모든 경전을 가르쳐서는 불교에 대한 교리나 제도나 역사를 알리기 위함이요 화두를 들려서 좌선을 시키는 것은 경전으로 가르치기도 어렵고 말로 가르치기도 어려운 현묘한 진리를 깨치게 함이요 연불과 주문을 읽게 하는 것은 번거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애착 탐착이 많아서 정도에 들기가 어려운 거로 처음 불문에 오고 보면 번거한 정신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가르치는 법이요 불공법은 신자의 소원 성취와 불사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가르치나니 신자에 있어서는 이 과목을 한 사람이 다 배워야 할 것인데 이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나 혹은 두 과목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여 편벽된 수행길로서 서로 파당을 지어 신자의 신앙과 수행에 장애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모든 과목을 통일하여 선종의 많은 화두와 교종의 모든 경전을 단련하여 번거한 화두와 번거한 경전은 다 놓아버리고 그 중에 제일 강령과 요지를 밝힌 화두와 경전으로 일과 이치의 연구력 얻는 과목을 정하고 연불좌선 주문을 단련하여 정신 통일하는 수양 과목을 정하고 모든 계율과 과보를 받는 내역과 사은의 도를 단련하여 세간 생활에 적절한 작업 취사의 과목을 정하고 모든 신자로 하여금 이 3대 과목을 병진하게 하였으니 연구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이무에 사무에 하는 연구력을 얻게 하며 수양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사물에 끌리지 않는 수양력을 얻게 하며 취사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불의와 정의를 분석하고 실행하는데
취사력을 얻게 하여 이 3대력으로서 일상생활에 불공하는 자료를 삼아 모든 서원을 달성하는 원동력을 삼게 하면 교리가 자연 통일될 것이요 신자의 수행도 또한 원만하게 될 것이니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원만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용어나 이 단어를 쓰시는 거 보면 이 교전을 만드시기 전에 초기에 하신 거라 이 사막의 과목 같은 것들이 지금하고는 크게는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약간 좀 그 다른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종경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뭐 작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인지 한번 자습서식으로 이렇게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봐야지 이 글을 쓰게 돼요. 편집을 하는 과정서부터 몇 번씩 봐야 그 편집이 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서품 몇 장 그러면 되게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 품의 요지는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교법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쓰신 거구나. 이렇게 원만한 수행의 뭐 구체적인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요지를 뽑아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요지를 뽑고 지나가요. 그 마치 뭐와 같냐면 뭐 어떤 사람 글에서도 읽은 그 예화가 생각나는데 길가에 장미가 피었는데 뭐라고 지나가는 장미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장미인지 몰라요. 처음 봤어요, 장미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장미를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장미네 하고 지나가겠어요? 무슨 꽃이 이렇게 이뻐? 어떻게 이렇게 빨간색이랑 검은색, 어떻게, 이게 도대체, 향기가 또, 야, 그때 처음 맡아보는 향기네? 또 이파리도 보니까 만지다가, 가시도 있네? 그러니까 누가 장미를 더 아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장미를 더 음미하고 잘하는 거죠. 장미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자가 봤어. 뭐 학자는 더 잘 알겠지만 뭐 학명까지 알아. 장미에. 장미구만. 학명은 뭐네? 이러고 싹 지나간 사람이랑 자기 앞에서 5분, 10분을 머물러서 향기도 맡고 만져도 주고 감상도 하고 장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이름 몰라도 두 번째 사람이 더 고마울 거 아니에요. 교정 공부를 잘못하면요. 그렇게 잘못하면 지나가요. 1장은 대각의 내용이구만. 19장은 원만한 수행의 방법이구만. 18장은 이거구만.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계속 곱씹어야 대종사님은 지금 이 경전을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좌선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이렇게 들어와요. 잘못하면 경전, 좌선 이 얘기를 하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쓰셨다고 지금 대종사님이 직접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는가를 보면 대종사님이 그 과목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알아야 대종사님은 좌선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좌선이라는 수행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 원래 정확하게 알려면 좌선, 경전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정전해 보면 정기훈련 과목이 있거든요. 그 11과목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옛날 버전이지만 이 서품 19장을 보시면서도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좋다. 예전에는 이런 과목들을 다 따로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수하게 했습니다. 선방에서는 주로 선만 해요. 사실은 스님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밥 먹고 잠깐 경행하고 쉬는 시간 빼놓으면 하루 종일 좌선만 했다. 그걸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게 말씀하시죠. 그 강원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전만 읽거든요. 그거를 또 굉장히 프라이드 넘치게 생각하세요. 대종사님은 그 방법을 권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요즘 말로 하면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정기훈련 11과목, 상시훈련 12과목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상시훈련 과목은 안 나왔지만 주로 정기훈련 과목이 나온 겁니다. 이 과목을 골고루 다 익혀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야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아니 공만 잘 차면 되지.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집을 옮겼더라고요. 큰 저택으로 옮겼어요. 근데 왜 옮겼냐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그 개인 헬스장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 조그만 풀장이 있어요.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밤에 그 격렬한 경기를 치르잖아요. 그 관중들을 위해서 야간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막 이 인체 내에 그 막 도파민인가 뭔가 막 분비가 돼가지고 뭐예요? 경기 마치고 오면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불면증이 좀 있었대요, 손흥민 선수가. 그런데 집에 와서 그 풀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열을 식히고 릴렉스하고 하니까 잠이 잘 오더래요. 축구장 밖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공 하나 잘 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몸 관리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슈팅 연수만 잘한다고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니다. 일류 선수가 되는 게 아니다. 돌을 닦는 것도 마찬가지다. 좌선만 평생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범 높은 원만한 인격의 부처의 인격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경전도 보고 좌선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불공도 하고 회화도 하고 의두도 연마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11과목으로 가면 어때요? 연불 좌선 정신수양으로 하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상시, 정기일기 이런 연구력을 그 증진시키는 6가지 과목이 있어요. 일기 쓰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내고 나서 오늘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느낀 게 뭐냐를 쓰면서 내 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의 과목으로 그렇게 우대하냐? 별로 그런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걸로 큰 도를 깨달을 수 있냐? 대종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 그 필요한 것들이 골고루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손흥민 선수가 온갖 훈련도 다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 풀장에 가서 수영도 한다는 말씀을 일부러 드린 겁니다. 대종사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과목들이 다 이 종합적으로 원만하게 다 필요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직도 제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할까? 제가 방금 전에 하려고 했던 표현이 뭐냐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원만한 인격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세월 동안, 오랫동안 사람들 마음속에 어때요? 부처님 그럼 뭔가 사람 같지 않은, 모르겠어요. 한자가 거기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 불자거든요.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정말로 사람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 조그만 나라 왕자로 태어나서 자기 와이프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살 만큼 다 살고 29살이나 돼서 출가를 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이 아닌 걸로 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가장 원만하고 뭐 완성도 높은 인간으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만한 인격체라고 본다면 그 대종사님 어때요? 그 단계로 법위 등급으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 항마위, 출가위, 대각 열애위까지 쭉 인격의 발달 단계를 완성 단계를 6단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글로 갈 수 있다. 가장 원만한 인격체가 대각 열애위다. 부처님 단계다. 그 거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원만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 원만한 수행을 하려니까 그 과목이 어때야 되겠어요? 한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커리큘럼이 원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이 11과목이 있는 거고 그 상시훈련도 12조목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과목을 제가 대종사님 만약에 경전하고 좌선 과목만 내놓으셨다. 자, 직장 가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직장 가서 어떻게 도를 닦으실 거예요? 도를 닦으려면 경전 보고 좌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전과 좌선 시간에 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원만한 인격이 형성한다는 게. 그러면 최소 8시간은 휴식을 해야 되고 최소 8시간은 일해야 되고 최소 8시간이 남아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뭐 밥 먹고 뭐 전화하고 하는 거 다 빠졌어요. 시간을 마련해서 해야겠죠. 해보니 얼마나 하시겠어요? 경전하고 좌선을. 그게 아닌 거죠. 인간이 내가 사람이 난 뭐 크게 따지면 죽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후까지 마음이 있는 거지만 짧게 일생으로 쉽게 본다면 평생 동안 내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수행을. 마음이 있는 순간은 다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듣고 있지만 마음 공부하는 거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옛날에 윤문형 공부를 까만 콩, 흰 콩으로 해서 한 글자도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마음 공부의 가장 근본적인 텍스트는 뭐예요? 수행을 마음 공부라고 한다면 마음 공부의 근본적인 텍스트는 뭐예요? 제1경전, 마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24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기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해야 되고 집에서도 해야 되고 와이프가 3일째 똑같은 반찬을 내준다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공부하면서 그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려니까 뭐예요? 과목을 굉장히 다양하게 내주신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 앞뒤가 딱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원만하게 어느 정도 그 공부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드는 김에 더 든다면 내가 손흥민 선수예요. 그러면 어디 초청을 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를 해. 그럼 선수들이 막 손흥민 선수 왔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앞에서 막 더 잘 차고 싶고 공을 막 열심히 차겠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 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대학교 선수다 이러면 좀 다르죠. 그렇죠? 평가하는 게. 피드백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저학년들은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큰 선수가 될 거다 이러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겠지만 정말로 어른에 가까운 사람들 성인 팀이 돼가지고 원데이 클래스 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하겠죠. 죄송하지만 정말로 프로 무대에서 뛰시고 싶으시면 체력 훈련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얘기를 하면 철석같이 들을 거 아니에요.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도를 잘 닦고 수행을 잘하는 분들은 어때요? 원만한 수행을 하면은 비유하자면 그런 분들인 거거든요. 축구로 얘기하면 그렇게 공을 잘 차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심신작용하고 말하는 거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원만한 수행을 했는지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그 결과로 인격이 한쪽으로 어디로 치우쳐서 형성됐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만한 실력, 원만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운이 좋고 이 환경이 나를 도와줄 때는 단점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수행, 다음에 이제 교육품, 수행품 들어가면 이제 주로 이런 내용을 할 텐데 원만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천만경계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사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나를 계속 해코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 장점은 발휘 안 되고 내 단점이 드러나는 상황이 계속 닥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원만한 인격을 갖추고 원만한 수행력을 갖춘 사람들이 순경이면 순경, 역경이면 역경, 난경이면 난경을 거기에 맞게 잘 응해서 법에 맞게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고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꿈꾸고 대종사님께서 이 원만한 수행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대종사님이 어떤 걸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교조만 조금 보면 그걸로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내비 두셔야 돼요. 내 공부가 바쁘니까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참 점잖고 감정도 풍부하고 포용적이고 이런데 살이 분간을 잘 못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이 연구가 잘 안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정해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수행은 사막인데 세 가지 배우는 거예요. 세 가지를 배우는데 이게 불교로 얘기하면 정, 예. 제가 사실은 지금 쓰는 것보다는 잘 쓰는데 하도 미끌미끌 해가지고 정해계 개정의 사막이라고 해요. 근데 정해계라고 이렇게 원불교에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이건 뭐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작업취사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육품, 수행품에서 하기로 하고 이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볼 때도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점잖고 참 사람이 진중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포용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뭔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을 못하고 사리가 좀 어두운 것 같아. 이런 뭐예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면 뭐예요? 여기도 걸리죠. 사리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옳은 길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맨날 지적질이야. 옳고 그름을 해.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런데 그 얘기 듣긴 싫어. 기분 나빠.
그 사람은 왜 그래요? 주로 이쪽만 발달한 사람이에요. 앞에 게 발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예요? 그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이 세 가지 이 사막입니다. 세 가지 배움의 틀이에요. 그것을 균형 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은 뭐예요? 원만하면서도 깊게 한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의 인격을 보면서도 짚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피드백은 뭐예요? 좀 말이 그렇지만 돈을 줘서라도 그 피드백을 듣는 게 내 인생에 정말 득이 되는 거죠. 아무튼 내가 이 교법으로 내 인격을 비춰보고 나한테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한지, 필요한 공부인데 내가 싫어서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보면 대종사님이 이렇게 불교의 공부 과목들을 원만하게 다시 내어주신 그 뜻을 우리가 살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은 마치고요. 미비한 거는 또 자습하시기로 하고, 혹시 뭐 느끼신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 그 과목 중에서 내가 시급하게 예. 뭘 동원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 이제 교무님이나 이제 가까이 모시는 스승님하고 그 이제 문답 감정을 좀 하시면 좋아요. 마치 그 고3 학생이 시험을 모의고사를 봤는데 뭐 수학 점수가 떨어지면 수학에 좀 공을 좀 더 들여야 되겠다.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전은 공부의 방향로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전 공부를 소홀히 하고 그냥 나머지 거를 막 열심히 하면 방향을 못 잡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전 공부를 해라 이제 이런 수도 있고, 막 뭐 아는 거는 많고 사리교 연구는 잘 된 것 같은데 늘 사람이 붕붕 떠 있고 여유도 없고 안정감이 떨어지고 또 건강도 늘 화학 기운이 불기운이 올라와 있고 이러면은 좌선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옆에서 좀 이렇게 그 피드백을 감정을 좀 받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게 스승이 필요한 이유가 거울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혼자 하시기보다는 그렇게 물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다음에는 서품을 마치고 교육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